별의 광도와 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도라고 하는 것은 별의 중요한 물리량 중 하나인데요. 별의 모든 표면에서 모든 방향으로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의 총량을 우리가 광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광도는 대문자 L로 주로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 등급은 관측자나 관측 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인 느낌이었다면 절대 등급 같은 경우는 10파섹이라는 어떤 거리에다가 모든 별을 가져다 두고 그것들의 밝기를 측정해서 얻어낸 등급이었죠. 말 그대로 절대적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광도가 이 절대 등급과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광도 정의 자체가 별 표면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절대적인 양이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광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이고 이것은 절대 등급이 작다라고 바꿔서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등급은 작을수록 밝기 때문에 광도가 클수록 작아진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별은 구형의 기체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형의 모양으로 나와 있고요. 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거대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전체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부를 구한 다음에 이 일부에서 나오는 에너지량을 구하고 별의 표면적을 곱해버리면은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입니다. 표면 온도가 T인 흑체가 단위 시간 그리고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량 그것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E는 시그마 T의 4제곱이고요. 여기서 시그마는 상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플랑크 곡선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플랑크 곡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온도가 낮아질수록 이 면적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면적을 우리가 에너지량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 에너지와 표면 온도가 비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비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4제곱에 비례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공식의 유도는 정말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배울 기회가 있다면 그때 한번 유도를 해보시고요. 어쨌든가 우리가 기억하실 거는 에너지라는 게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를 하구나. 그러나 우리는 비례 표시보다는 는 표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앞에 상수 하나를 추가시켜서 시그마 T의 4제곱이라고 쓴다. 그러면 우리가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량을 구했으니까 이제 광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광도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 L, 광도를 표현하는 기호고요. 시그마 T의 4제곱,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거기에 9의 건널비 4파이R 제곱을 곱해주시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 전체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도라는 것을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수식으로 다시 한번 광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시그마 T의 4제곱 그리고 건널비 그렇습니다. 4파이 R 제곱이죠. 여기서 시그마와 4 그리고 파이는 상수입니다. 결과적으로 광도라고 하는 것은 표면 온도 4제곱과 반지름 제곱에 비례하는 값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러한 광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별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살펴보았듯이 별은 구형의 모습입니다. 반지름에 따라서 그 크기가 좌우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L은 4파이R 제곱 시그마 T의 4제곱 여기서 R만 냅두고 다 넘겨버리면은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별의 반지름 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표면 온도 4제곱분의 광도 이것에 루트를 씌워준 값에 비례한다라는 것이죠.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상황을 잘 보면서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살펴볼 문제들은 별의 광도, 별의 반지름, 그리고 별의 표면 온도들을 적절하게 비교하는 문제들입니다. 정말 복잡하기 때문에 항상 주어진 문제에서 어떤 것을 고정시키고 시작을 해야 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많은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익혀보도록 하고요. 밑에 있는 특징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크기가 같을 때라고 가정이 되어 있죠. 이것은 R이 같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R이라는 게 같다라면은 광도라고 하는 것은 표면 온도와 관련이 있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크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요. 만약에 별의 표면 온도가 같다면은 광도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에 비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클수록 광도가 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간단한 퀴즈가 나와 있습니다. 반지름이 태양의 2분의 1배이고
표면 온도가 태양의 2배인 별은 광도가 태양의 몇 배일까? 라는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수학적 센스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광도에 영향을 주는 반지름은 제곱 차이가 나고 표면 온도는 광도의 4제곱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4배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수학적 센스가 아직 부족하다 그러면은 아래에 나와 있듯이 직접 광도를 쓰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태양의 광도를 표현할 때 이런 식의 기호를 사용하는데요. L은 아까 광도 표시라고 알려드렸고 옆에 동그라미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호인데 태양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L이 붙으면은 태양의 광도, 뒤에서 태양의 질량을 쓸 때도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솔라메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 태양의 광도 4파이 r제곱에 시그마 t의 4제곱 이렇게 써보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별 x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반지름이 태양의 2분의 1배이고 표면 온도는 태양의 2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봤고요. 결과적으로 이것들을 나눠주시면은 없애줄 거 다 없애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4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태양 광도의 4배를 한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별의 광도가 되기 때문에 4배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위에서 했듯이 바로 나오게 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별의 광도와 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수능에서 계산하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